치매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예방 방법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그 변화를 못 받아들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셔서 거기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환경이 변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라. 네, 이번 3부 인터뷰에서는 또 이호선 원장님께 치매 예방과 관련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그래서 치매를 실제로 좀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젊었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어때요, 원장님? 일단은 뭐 치매는 이제 예방하는 방법은 있죠. 근데 몇 가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혈관의 건강을 사실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혈관성 치매가 상당히 좀 많고요.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뚜렷한 예방 방법은 없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일단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살짝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혈관성 치매는 뇌 혈관의 이제 장애 때문에 생기는 이제 뇌 질환인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뭐 뇌경색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뇌출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죠. 내과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요. 뭐 그런 것처럼 뭐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이제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매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예방 방법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뭐 주 3회 정도 뭐 땀이 날 정도의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로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뇌에 자극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사회적인 활동 같은 것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뭐 자극을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아직 치매를 걱정할 만한 나이는 아니고요. 아니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실천을 하고 있죠. 뭐 대사성 질환 같은 거,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제가 이제 40대에 접어드는데 이제 슬슬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을 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도 많고요.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 뭐 당뇨 전 단계라는 것도 많이 판정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틈틈이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사실 덜 받으면 제일 좋지만은 그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해소하는 방법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가족 간의 관계나 뭐 친구 관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풀어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막 뇌를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몸 전반의 그런 뭐 당뇨라던가 혈압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뭐 딱히 뭐 특별한 뭐 대단한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하셨던 것들 상식적인 부분에서 잘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노인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물론 뭐 이런 뭐 혈압, 뭐 당뇨 이런 것 기본적인 것들 관리하시는 것 외에 좀 이런 노력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거 외에 뭐 노력은 사실은 빠른 진단이 가능할 수 있게 늘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거죠. 본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 뭐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대화를 하실 때 뭐 이상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런 것들이 좋더라. 오늘 뭐 유튜브도 보시고 나서 뭐 이런 거 좋은 것들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고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궁금해요, 선생님. 이제 노인분들이
사실 문화생활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문화생활이요.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극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극이 끊기면 우리 뇌가 더 이상 이제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냥 방 안에 혼자 TV 보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좀 고립돼 있으신 거, 외로움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안 좋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울 같은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신체적인 건강에도 안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노인 정신 건강을 세부 전공하셨으니까 예, 그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일단 어르신들은 사실은 많은 사실 변화를 겪으시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요. 건강도 이제 바뀌는 거죠. 건강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적응하시는 능력이 또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사실은 좀 바뀌고요.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다가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따로 새로운 인간관계들을 형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에 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변화를 못 받아들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셔서 거기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환경이 변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것들, 내 건강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좀 불편해지셨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뭐 팔도 뭐 쓰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다리에 집중해서 이것 때문에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힘드실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조금 더 챙기시고 변화에도 잘 적응하셔서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정말 좀 너무 선입견에 갖지 마시고 이런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좀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연령층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정신건강 관련한 조언을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라.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뭐 주변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뭐 저희 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른 분, 뭐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임상 심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든 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뭐 워낙 많습니다.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라. 이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처음에 선생님이 하셨던 여기 병원 오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그 뭐 취직을 못할 것 같다. 기록이 남으면 그런 거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상관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취업할 때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요. 건강검진을 해야지 신체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것들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건강검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한번 검색해 보면은 이 친구가 무슨 병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락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 조회해 보는 것 자체가 좀 불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담만을 위한 또 이제 그런 진료 코드도 있습니다. 그 코드, 뭐 Z 코드라고 하거든요. 정신과는 이제 F 코드에 대한 질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위한 Z 코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혹시 상담만 필요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Z 코드로 이제 진료를 이제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방문은 가볍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험 적용을 안 받고 아예 기록을 안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완전 비보험으로 사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관련 법률을 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는 그런 이제 완전 비보험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치매 관련해서 물론 이게 젊은 층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 부모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그런 건강 상식이고 정보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런 노인정신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이호선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